동창회에서 다들 놀랐어요. 성형했냐? 이렇게 젊어 보일 수가. 68세 김영자 여사님의 놀라운 변화. 단지 샴푸만 바꿨을 뿐인데 3주 만에 머리숱이 되살아났고 이마 주름까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30년간 노인성 두피 질환을 연구해온 제가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의 사진을 비교해보니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피와 모발뿐 아니라 얼굴 피부의 탄력까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500명 이상의 시니어 연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출처 대한피부과학회지 발표 시니어 두피 얼굴 연관성 연구. 두피 건강과 얼굴 노화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마치 연결된 고무막처럼 두피가 손상되면 얼굴 피부까지 함께 늘어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일반 샴푸, 특히 설페이트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 이 성분이 60대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럼 우리가 평생 써온 샴푸가 오히려 우리를 늙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강한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샴푸를 2년 이상 사용한 60대 이상 중에는 두피 콜라겐이 평균 32%까지 감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구 출처 국내 화장품 연구소 의과대학 공동연구. 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거죠? 젊은 두피는 하루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 두피는 회복에 최소 4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강한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는 끊임없이 자극받고 회복할 틈 없이 다시 자극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비싼 제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돈 1,000원대로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여사님은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박상철 선생님 71세도 2달 만에 머리숱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요즘 제 머리를 자꾸 만져봐요. 정수리에 새 머리카락이 나고 있다면서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순한 두피 루틴으로 10년 젊어지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곧 공개될 60대 두피 관리의 놀라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0대 두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비밀은 단돈 1,000원대로 60대 두피 건강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비싼 탈모 치료제나 병원 치료 없이도 기초가 되는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좋은 씨앗도 땅이 건강해야 잘 자라는 것처럼 두피 환경이 좋아야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는 다이소가 있으신가요? 있으면 1번, 없으시면 2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좋은 제품들을 구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비싼 샴푸 대신 어떤 샴푸를 써야 하나요? 놀랍게도 해결책은 더 비싼 제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비싸고 향기 좋은 샴푸. 특히 설페이트라는 강한 세정 성분이 들어간 샴푸는 민감한 60대 두피에 다소 자극적일 수 있어요. 샴푸만 바꿨는데 정말 달라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60대 이상 300명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설페이트가 들어간 강한 샴푸였어요. 이 설페이트는 거품을 많이 내는 성분인데 두피에 좋은 기름까지 다 씻어내버립니다. 특히 탈모 방지라는 문구가 있는 제품들이 이런 강한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예민한 60대 두피에 자극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종로구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 71세는 매일 머리를 감을 때마다 두피가 따끔거리고 가려웠습니다. 그런데 설페이트 없는 순한 비누로 바꾸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자 2주 만에 가려움이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밤에 자다가도 머리가 가려워서 긁느라 잠을 설쳤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게다가 아침에 베개에 머리카락도 훨씬 적게 나와요. 설페이트가 들어간 샴푸는 두피의 기름기를 많이 제거해서 오히려 두피가 건조해지고 더 많은 기름을 만들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이제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샴푸를 고를 때 설페이트 프리 순한, 무향료, 무색소 표시가 있는 제품을 찾으세요. 샴푸 대신 순한 고형 비누를 써도 좋습니다. 비싼 제품일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향기가 적고 성분이 단순할수록 우리 두피에는 더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박영희 여사님 73세은 2만원짜리 강한 세정력 있는 샴푸에서 1,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도브 센서티브 비누 미국 제품을 사용하고서는 머리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손녀가 할머니 머리 좀 봐. 훨씬 많아졌다. 고 하더라고요. 돈 들여서 병원 다닐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돈 덜 쓰고 머리가 좋아졌어요. 미국 제품이 가장 순하긴 하지만 다이소에 가시면 1,500원 정도의 도브 센서티브 비누가 판매되고 있어요. 차이점은 징크 옥사이드라는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미국 제품이 좀 더 순하고 피부에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순한 고형 세정제로 머리를 감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소용없거든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 60대 두피 건강 되찾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으로 두피 건강을 되찾은 분들은 평균 3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줄어든 것도 좋지만 머리가 가렵지 않아서 잠을 푹 자는 게 더 좋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샴푸로 머리를 감고 계신가요? 비누로 머리 감아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순한 고형 세정제로 머리를 감는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제품도 잘못 사용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새로운 제품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정자 여사님 69세은 제품을 바꿨는데도 가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누를 두피에 직접 문질러 사용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두피에 잔여물이 남아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딱 3번 만에 달라지더라고요. 40년 넘게 머리 감았는데 제가 잘못 감고 있었네요. 첫 번째, 미지근한 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1분 이상 충분히 적셔주세요. 마치 설거지할 때 기름진 그릇을 미리 물에 불려놓아야 쉽게 깨끗해지는 것처럼 두피도 충분히 적셔줘야 샴푸가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물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두피가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순한 고형 비누는 절대로 두피에 직접 문지르지 마세요. 비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거품을 내주세요. 거품이 적게 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 제품은 설페이트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손가락 지문 부분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마치 양치할 때 이를 구석구석 닦듯이 두피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톱으로 긁거나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이를 닦을 때도 너무 세게 하면
잇몸이 상하는 것처럼 두피도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원래 머리 감을 때 손톱으로 긁듯이 세게 문질렀어요. 그게 시원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두피에 상처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니 머리가 덜 빠지더라고요. 네 번째, 헹굼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 더 오래 헹궈주세요. 특히 목덜미와 귀 뒤쪽은 잘 헹궈지지 않는 부분이니 신경 써서 헹궈주세요. 비누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 가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헹굼은 차가운 물로 해주세요. 차가운 물은 두피의 작은 구멍들을 조여주고 머리카락 겉면의 보호막을 단단하게 해서 머리카락이 더 빛나 보이게 합니다. 닭털이 따뜻한 물에선 잘 뽑히지만 찬물에선 안 뽑히는 것처럼 찬물은 모발을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또한 두피에 열을 내려주어 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 머리를 감은 후에는 수건으로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세요.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면 모발이 손상될 수 있어요. 부드럽게 눌러 물기를 빼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 완전히 말려주세요. 젖은 머리로 자면 두피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주에 잠자기 전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처음에는 중간 온도로 말리되 마지막에 두피 안쪽은 반드시 찬바람으로 마무리하세요. 찬바람이 머리카락 겉면의 보호막을 단단하게 해주어 윤기가 생기고 두피에 열을 식혀주어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평생 머리 감고 그냥 수건으로만 닦고 잤어요. 귀찮아서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드라이기로 말리니까 아침에 두피가 훨씬 개운하더라고요. 머리 냄새도 안 나고요. 이 6단계를 정확히 따라하시면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잘 갈아엎듯이 두피도 건강해야 좋은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척박한 땅에서는 자라지 못하죠.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먼저 팔 안쪽에 소량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한 번에 여러 방법을 바꾸지 마시고 한 가지씩 3주 정도 시도해 보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저는 처음에 비누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고 다 한꺼번에 했다가 뭐가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한 가지씩 바꾸니까 비누 바꾼 게 가장 효과가 컸어요. 만약 가려움이나 발적, 진물 등 증상이 악화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참, 제가 직접 여성인 제가 비누로 머리를 감아보니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머리카락이 엉키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이런 문제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시중에 파는 린스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린스에도 실리콘, 파라벤, 인공향료 같은 화학성분이 다량 들어있어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린스가 두피에 닿으면 두피의 작은 구멍들을 막아 두피 호흡을 방해하고 탈모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머리가 짧으신 분들에게는 비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긴 머리를 가진 여성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 주방에 있는 흔한 식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긴 머리를 가진 여성분들을 위한 비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마지막 헹굼물에 식초 한두 숟가락만 타서 헹궈주세요. 그대로 두고 말리면 끝이에요. 처음에는 식초를 머리에 바른다고 하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손녀 결혼식 때문에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해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정말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빗질이 잘 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식초 냄새는 머리를 말리면 싹 사라집니다. 오히려 머리가 더 깨끗한 느낌이 든다고 하셔요. 원장님, 근데 식초도 좋지만 저희 나이에는 머리 감는 것도 힘들어요. 더 쉬운 방법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비밀 무기가 바로 다이소에 있었어요. 다이소요? 거기 물건이 싸기는 한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이소에서 파는 레드 진생 스칼프 샴푸가 여러 시니어분들에게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가격은 단돈 5,000원인데 여러 고가 샴푸보다 자극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다이소에서 도브 센서티브 비누를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마트에서 파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사실 도브 센서티브 비누는 원산지에 따라 성분과 효과에 차이가 있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도브 센서티브 비누는 주로 독일산이나 인도산인데 가격은 1,5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 제품들도 일반 샴푸보다는 훨씬 순하지만 가장 순한 것은 미국산 도브 센서티브 비누입니다. 미국산이 더 순한 이유가 있나요? 네, 미국산 도브 센서티브 비누는 징크 옥사이드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성분화 같은 첨가물이 훨씬 적게 들어있어요. 성분이 더 단순하고 순해서 민감한 60대 두피에 더 부드럽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제품 성분은 국가별 제조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산 도브 센서티브 비누는 가격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다이소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자 여사님 72세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이소에서 산 도브 비누를 썼는데 효과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미국산으로 바꿨더니 제 경우에는 두피 가려움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두 제품 다 좋지만 진짜 민감한 두피에는 미국산이 제게 더 잘 맞았어요. 하지만 미국산을 바로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다이소 제품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다이소 제품도 일반 샴푸보다는 훨씬 순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설페이트 성분이 없는 순한 제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 좋은 제품이 있었군요. 근데 왜 그렇게 싸요? 그건 바로 광고비가 없어서 그래요. 비싼 샴푸들은 연예인 모델료, TV 광고비가 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이소 제품은 그런 비용 없이 제품 자체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저렴한 거죠. 저는 비싼 샴푸가 좋다고 생각해서 2만 원짜리 샴푸를 썼는데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김영숙 여사님 71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비싼 일반 샴푸 쓰다가 다이소 샴푸로 바꿨더니 머리가 덜 빠지고 두피 가려움도 좋아졌어요. 아들이 얼마 전에 엄마 머리 좀 많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순한 성분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강한 계면 활성제나 향료가 들어간 제품보다 순한 성분의 제품이 두피에 훨씬 부드럽게 작용하거든요.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처럼 두피도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진답니다. 그럼 린스도 써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린스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린스에는 두피의 작은 구멍들을 막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머리를 감다 보면 두피에도 묻게 되는데 그러면 두피가 숨을 쉬지 못해 오히려 탈모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주의 린스는 두피에 바르지 않고 모발 끝부분에만 사용하세요. 그럼 머리카락이 엉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식초 린스가 좋은 거예요. 식초는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면서도
두피에는 자극을 주지 않거든요. 천연 성분으로 효과도 좋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저는 파마하고 염색을 자주 해서 머리가 많이 상했는데 그래도 린스를 안 써도 될까요? 아, 파마나 염색으로 손상된 머리는 다이소의 워터 트리트먼트라는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손상된 모발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값으로 머리숱을 되찾을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맞아요. 요즘 커피 한 잔이 5,000원이 넘잖아요. 그 돈으로 한 달 넘게 쓸 수 있는 좋은 샴푸를 살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제 제가 알려드린 모든 비법을 정리해 볼까요? 1. 다이소 도브비누나 레드 진생 스칼프 샴푸 같은 순한 성분의 제품을 이용하기. 2.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신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3. 충분히 헹구고 마지막은 찬물로 마무리하기. 4. 머리를 완전히 말리되 드라이기는 찬바람으로 마무리하기. 5. 긴 머리는 식초 린스로 엉킴 방지하기. 6. 파마머리나 손상된 머리는 워터 트리트먼트로 케어하기. 이 6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비싼 탈모 제품에 수십만 원을 쓰셨다면 이제 그 돈을 아끼고 건강한 두피도 되찾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샴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에 탈모로 고민 중인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리본이 필요하시면 요약본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순한 두피 관리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60대를 위한 식단으로 두피 건강 지키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